기자쇼 반지용입니다. 저희 올데스타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큰 게 터졌습니다. 피프티 관련해서 조만간 이 어트랙트가 더 기버스를 고소한 건에 대한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명절 후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2월 16일 공식화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홍준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둘이죠. 고소한 전홍준 대표, 그리고 피고소인인 안성일 대표. 안성일 대표 측에도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답변을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검찰 송치 결과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어떤 입장일지 이거 역시 저희가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짚어볼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전홍준 대표의 입장,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한 더 기버스 백진실 이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을지, 이런 결과에 대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쟁점은 무엇이 될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16일 날 입장문을 냈는데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였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귀하가 안성일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였습니다라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27일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첫 고소를 진행한 후에 무려 8개월 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내용이 꽤 많기도 했었고 이 내용을 강남서 내에서도 두 개 팀, 경제팀 두 개가 나눠서 맡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걸 나누는 과정, 그리고 새롭게 다 들여다보는 과정. 또 하나,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은 이슈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8월 28일 날 네. 가처분 기각이 3개가 다 나고 나서 네네. 그때 진짜 너무 불안했던 마음이 싹 씻겨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번에 긴 경찰 조사 끝에 어쨌든 경찰이 혐의가 있음 해서 검찰로 송치하겠다라는 그 서류를 받고 네. 기나긴 그 1차 경찰 조사가 끝나서 네네. 좀 모든 우리 회사 스태프들이나 네. 또 이 사건을 접해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어떤 일단락을 좀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 나름대로는 솔직히 씁쓸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했는데 네네. 이게 일단은 딱 기사의 몇 줄로서 다 표현이 되니까 네네. 기분이 너무 좋죠. 요약하자면은 씁쓸하면서도 기분이 좋다. 일단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가 경찰이 들여다봤을 때는 타당하다. 분명히 이거는 검찰로 넘겨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라 할 수 있는데 씁쓸하다는 건 아무래도 한때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이기도 했고 그리고 피프티 초창기의 성과를 일구는데 서로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법적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씁쓸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그동안 어떠한 경찰 조사 과정을 거쳤을까요? 일단 지난해 10월 안성일 대표가 피고소인 조사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그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전홍준 대표가 고소인 조사에 나는 모습도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경찰서에서 포착된 건 한 번뿐인데 실제로는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전홍준 대표의 경우 무려 6번에서 7번 정도 경찰 고소인 조사에 임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많이 갔죠. 실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네. 나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은
거의 경찰서하고 스케줄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서 진술을 더하고 증거 자료를 더 내고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지 네. 늦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회사도 더 발전을 하고 네. 빨리 어쨌든 종교를 짓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뭐 긴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네. 또 이런 경우가 네. 뭐 제가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빨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더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경찰서도 뭐 저희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강남경찰서 그래도 8개월 걸려서 그래도 결론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앞으로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제가 고소를 한 거고, 네. 그 이후에 추가 혐의가 저희 입장에선 증거가 더 확보가 돼서 네. 추가로 더 고소한 건들이 있어요, 몇 개가. 네네. 응? 그게 이제 또 이제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더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검찰로 넘어가서 더 확실한 어떤 판단이 났으면 하는 게, 그래야지 마음도 편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는 한 6-7번 가서 네. 진술을 더하고 증거를 더 내고 했었어요, 실은. 자, 이번 고소는 지난 6월 최초로 고소를 진행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난해 7월 7일 추가로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앞선 건과는 별개로 추가 검찰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반대로 경찰이 앞선 것과는 달리 이거는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예단하기보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 고소건과 이 후속 고소건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큰 쟁점 하나는 횡령입니다. 횡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건이 될 수 있다는 게 어트랙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 입장, 전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가 증거를 제출을 하고 추가 고소를 한 거니까, 네. 특히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것들도 다 위법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저희가 안성희를 추가 고소한 거, 이제 네. 두 번째로 고소한 거, 그게 이제 횡령건이 되게 크거든요. 네. 횡령건이 이제 저희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게 네.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네네. 그래서 네. 그 건이 또 저희한테는 좀 중요하다. 응? 하면 안 되는 정말 또 중요한 범법행위를 저희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소를 한 거니까, 네. 그것도 조만간 어떤 경찰 조사가 끝나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역시 전 대표는 이 횡령건을 굉장히 중요시 바라보고 있고요. 관련한 증거를 제출을 했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건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더 기버스의 핵심 멤버는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입니다. 근데 백진실 이사도 이 건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 대상인 걸로 전해졌는데, 이번 어트랙트 입장을 보면은 백 이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백 이사에 대한 고소는 6월에 진행된 1차 고소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고소 내용에는 백 이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때 백 이사에 대한 경찰의 판단 역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취재를 시작하고 안성일 대표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입장을 드리려 했습니다. 반론권을 보장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은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송치, 경찰의 1차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저희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재 어트랙트와 당사 간 여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들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혐의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특히 무혐의로 결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과 관계없는 피프티, 배우, 템퍼링 등의 자극적인 주제로 보도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만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 시에는 사실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 답변을 들은 후에 저희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무혐의로 결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분명히 대중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혐의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따로 브리핑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안성일 대표의 입장문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보도된 기사들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혐의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로 넘긴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죄가 확정이 아니라는 것은 안성일 대표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경찰의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서는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네 라면서 불기소 처분, 즉 기소,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말 그대로 소를 일으켜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때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 송치가 됐으니까 안성일 대표가 잘못이 확정됐다. 볼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찰에서 검찰로 이거를 송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트랙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범죄 혐의점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혐의로 결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답변이 없었는데 어트랙트가 지난해 6월 고소한 거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 이걸로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근데 어트랙트 입장문을 보면 귀하가 안성일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안에는 업무상 배임 내용이 보도자료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을 안성일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 후에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법적 분쟁과 관계없는 피프티, 배우, 템퍼링 등의 자극적인 주제로 보도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실 이 부분 업체 간의 다툼보다는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껴있기 때문에 대중적 관심이 더 높은 것도 맞고 그 피프티를 움직인 배우가 더 기버스라고 지목이 됐고 또한 템퍼링 의혹이 불거지고 있죠. 그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고소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6월 고소 내용을 보면은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고요. 그리고 7월 추가 고소 내용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걸 피프티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고 템퍼링 문제와 결부시킬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분명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언론 매체에서 이걸 다룰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또 이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건지 분명히 구분해서 보도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 남은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추가 고소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겠죠. 이번 검찰 송치건 같은 경우도 검찰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면은 기소할 수 있죠. 즉 재판에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면은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안성일 대표가 난 이거 억울하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경우의 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상황은 검찰로 송치됐다는 거.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저희 올드스타는 양쪽 입장을 다 들어가면서 최대한
대중들이 균형 있게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